시작되면 시작했다고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직실무 수업시연을 맡게 된 16학번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시연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인적 분야 매체 단원을 실시할 거고요. 작품은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특정 작품이 다른 매체로 구현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에 주목을 하고 학생들의 발표 그리고 생각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응 중심 학습자 모형을 활용한 수업이고요. 이 학습 목표가 어떤 지식을 획득한다 이런 것과는 조금 개념이 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습 수준은 보통, 학습 장애 요소는 없다고 설정을 했고, 그리고 20분 내에 짧은 시간에 발표가 이루어지니만큼 일부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인적 분야와 매체 첫 시간이죠. 네, 수업 진행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거를 학습했었을까요? 네, 문학이 다른 문학으로 문학의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되는 과정을 저희 함께 배웠던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 시간에는 문학이 문학으로 재구성되었다면 이번에는 문학이 음악 혹은 애니메이션, 광고, 그리고 그림 등 다양한 매체로 재구성이 되는 양상을 그려볼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고 문학이 다른 매체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선 숙제를 내드렸을 거예요. 바로 문학이 어떤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작품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숙제를 내줬었죠. 모두 정말 숙제를 잘 해주어서 저도 수업 자료를 구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할까요? 특정 작품이 다른 매체로 구현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 기억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가 조사해준 내용이죠. 문학과 음악이 과연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학은 책 속에 그대로 글로 써져 있는 문학인데 이것이 음악에 변형이 되었어요. 과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모두 황조가 아시나요? 삼국시대 때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황조가는 여기 보이듯이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까? 라는 시였죠. 그런데 이 시를 어떤 드라마에서 각색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보여줬네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황조가가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음악이 되었는지를 확인했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문학을 음악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왜 음악으로 만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자, 저기 뒤쪽에 있는 원시기하고가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맞아요. 멜로디가 삽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목소리도 삽입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거죠? 청각적인 효과를 늘렸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은 과연 이것으로 음악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발표해 볼까요? 네. 네, 맞아요. 문학을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청각적인 신상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어떻게? 문학을 음악으로 변형함으로써.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2조가 조사해온 내용이죠.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번에는 바꿔보았네요. 과연 어떤 문학을 바꿔보았을까요? 자,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이 문학 작품이 어떤 문학 작품인지 아시나요?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메밀꽃 필 무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달밤에 조선달과 그리고 같이 가는 행상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사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장면을 서술하는 장면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타나 있죠.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또 시작이구만요. 저 얘기는 귀에 못이 막히게 들렸지.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맞거든. 장의선 꼭 이런 말이었네.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해 보셨다시피 문학 작품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주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배경 묘사는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되는 편이죠. 이렇게 달빛에 감동하다 그리고 진한 다른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는 메밀밭의 풍경을 그림으로 쉽게 묘사를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꿈으로써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재현이하고 이번에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고유한 속성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그림을 사용을 했네요. 움직이는 그림을 활용했다는 것은 곧 어떤 효과를 강조한 걸까요? 네, 그렇죠.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잘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글은 원래 길죠. 문학 작품이 길어요. 긴 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쉽게. 네, 아주 잘 얘기해 주었네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늘리고 책으로 읽는 것보다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3조가 조사한 내용이죠. 문학과 광고가 맺고 있는 연관이에요. 저희 어떻게 문학이 광고에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 나온 작품을 볼게요. 이 작품은 정호승 작가의 봄길이라는 작품이네요. 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봄길에 대한 풍경을 아주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묘사한 작품이었네요. 과연 이 작품이 광고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봄길이라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로 사용한 작품이 어떻게 광고에 사용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광고잖아요.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작품을 사용했겠네요. 근데 과연 문학으로부터 어떤 효과를 늘릴 수 있었길래 굳이 문학 작품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이쪽에서 자연이 학생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광고에 문학 작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오,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를 썼네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네요. 왜 감정이 이입되었을까요? 문학 작품에 어떤 걸 보고 감정이 이입되었나요? 네. 아, 길을 걸어간다. 길을 걸어간다가 어떤 느낌을 주었나요? 아, 봄길을 걸어가는 광고 속에 자동차를 타고 봄길을 걸어가는 영상과 길을 걸어간다라는 시적 표현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감정이입을 시켜주었네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겠죠? 네, 맞아요. 광고잖아요. 바로 광고 효과를 높여주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은 광고에도 변용이 되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활동이 아니라 오늘의 마지막 자료 제시인데요. 문학과 그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05페이지를 펴보면 알겠지만 박수근 화가의 그림이 이러고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이 그림만 봤을 때 느껴지는 심정을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기 가영이 학생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느껴졌나요? 네. 네, 맞아요. 소박함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왜 소박함을 느끼셨어요? 아, 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소박하게 생겼다. 네, 그렇네요. 맞네요. 굉장히 소박함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또 있을까요? 또 느껴지는 감정이 있나요? 아, 조금 다르네요. 우울감? 왜 우울감이 느껴지셨나요? 아, 여기 그려진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다. 그리고 이 그림체 같은 것들도 조금 어두침침한 것 같다. 하늘이 회색이네요.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울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품을 이용해서 이번엔 그림이 어떻게 시에 활용이 되었는지 반대죠?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납작납작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아까 전에 나왔던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와있죠?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 여편네와 아이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 놓았대요. 입술도 없이, 그리고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 그림을 보고 작가가 만든 시일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일상적인 소박함 혹은 우울감 등이 이 시에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작가는 왜 이 그림을 시로 표현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림을 시로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나연이 학생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그림을 시로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림은 말 그대로 그려져 있는 정보밖에 없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네, 언어적 정보를 통해 심상을 드러냈다. 네, 좋아요. 심상, 어떤 심상이죠? 우울함, 슬픔,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속에서도 어떻게 문학과 그림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진짜 마지막 활동입니다. 토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1단원, 2단원에서 배웠던 학습했던 문학 작품을 다른 인접 분야의 매체로 구현한다면 어떤 작품으로 구현하고 싶은지, 혹은 그 선택한 이유, 그리고 구현하고 싶은 매체를 고른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사는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서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는 없는지 순회 지도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발표할 때 PPT에 바로바로 적어서 학습되었던 내용이 바로 휘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토의 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였었죠? 맞아요. 문학 작품이 다른 인접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오늘 학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얼마나 잘 얻게 되었는지 자기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특정 작품이 인접 분야의 다른 매체로 구현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매우 그렇다, 자신이 매우 잘 습득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약간 부족하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 학생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매우 잘 습득한 학생도 있는 반면 조금 모자란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이해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납작납작을 통해서 그 내용적인 지식을 조금 더 습득을 하고, 그리고 메밀꽃 필 무렵이 수필로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면서 타 매체로 구현되었을 때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시에 진행될 수행평가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달이죠. 6월달은 어떤 달일까요?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군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라기보다는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달인데요. 네, 그를 통해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볼 건데, 이 영화가 전쟁 영화다 보니까 조금 잔인할 수가 있어요. 15세 영화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조금 보시기에 부담스럽다 하면 제가 이 형과 동생의 우애라던가 형과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장면을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그 작품을 보고 어떻게 시나 소설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지막 차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료는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